상함수 설명 잠깐 들어봐요. 상함수가 우리가 이제 깨서 이쪽 파트, 계정선 파트가 앞쪽 파트는 완전 그래프 파트거든. 지수 로그 그래프 새로 배웠고 이제 상함수 그래프도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뒤쪽 그래프가 끝나면 이제 수열이라는 자연수가 정의역인 그것도 함수거든. 어떻게 보면 수열 파트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를 배워야 되는 건데 삼각함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포물선 운동 배웠죠. 지수함수 배웠죠. 지수함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함수. 로그 함수도 배운 거죠. 지수함수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자거든. 이자가 지금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는 건데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거든. 원금 이자 합쳐서 다시 이자 붙이고 그거에 다시 또 그게 이제 나중에 계산해보면 지수함수 꼴 되거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돈이 복리로 이자를 붙이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 돈 자체가. 로그 함수는 뭐 지진파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 파트에서 로그 함수를 다루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회전운동이죠. 회전운동. 회전운동. 원. 그러니까 원이 돌아가. 회전운동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삼각함수는 이제 회전운동을 관찰하기에 좋은 함수거든. 회전운동. 회전운동을 할 때 그 X좌표랑 Y좌표만 관찰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안 하고. 그러기 앞서서 3가지의 도구가 필요해요. 일단은 각이라는 걸 새로 정의해야 돼요. 각. 우리가 각이라는 거 자체가 중등 때 배운 거는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배웠거든. 한 반직선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반직선이 2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를 잰 게 각도라고 배워요. 중등 때는. 근데 우리가 회전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회전운동이 360도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아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720도, 뭐 360도, 마이너스 136도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눈에 보이는 각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각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회전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먼저 해야 될 내용이 각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을 확장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는 좌표평면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좌표평면에 그리는 건 다 실수죠. 실수축. 그러니까 X축도 실수축, Y축도 실수축. 근데 우리가 이제는 각도라는 게 단위가 뭐예요? 도죠? 도, 2도 뭐 이런 거 2도? 2도에다가 3을 더하면 몇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단위가 안 맞잖아요. 지금 도라는 단위랑 우리가 실수해서 쓰는 3이랑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각도를 실수화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각도를 다 실수편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울 내용이 호도법이라는 내용인 건데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의 실수화예요. 각의 실수화. 각을 확장하고요. 각을 실수화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 거는 우리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내용 있죠. 삼각비.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비.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것도 정리를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 내용은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했던 거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배웠던 거를 좌표평면에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좌표평면에서. 이 삼각비를 좌표평면에서 정의한 거 자체가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배웠던 삼각비를 좌표평면에 놓고서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 회전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의 확장인 거죠. 일반각. 일반각 내용. 그럼 뭔가 이제 각을 잰다라는 거는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각을 재겠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각을 잰다라는 거는. 그럼 각을 재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초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초선. 뭔가 어디 기준으로부터 각을 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초선이라고 해요. 기준선 자체를.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움직이는 선. 그거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동경. 움직일 동, 바늘 경에서 동경.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각도를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의 각도를 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늘처럼 칭 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동경은. 회전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돌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있죠. 시계 반대 방향. 그걸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감싸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 손을 감쌌을 때. 회전문도 이렇게 밀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서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아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럼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이 되겠죠. 음의 방향.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각은 다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랑 더하기 회전하는 양까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양.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시초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경이 이렇게 바늘이 움직여서 여기에 딱 멈췄대요. 그래서 내가 각도기로 재봤더니 여기가 이제 120도였대. 120도. 그럼 얘를 눈에 보이는 각도 그대로 120도라고 읽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고 나서 멈추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반대로 회전하고 나왔다가 이렇게 멈췄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각도는 회전한 양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일반 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각도는 120도죠. 한 바퀴 회전이 몇 도니? 360도죠. 뒤에다가 회전한 양까지 고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회전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죠. 2분의 1 회전 이런 거 없어요. 한 바퀴 회전, 두 바퀴 회전.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n은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회전한 양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쪽은 몇 도야? 네. 근데 우리가 이쪽 방향은 음수로 재기로 했죠. 마이너스 240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도가 마이너스 240도 플러스 360n인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각도는 양수로 표현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0도부터 360도까지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360n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알파도래요. 그럼 얘를 일반 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각도가 알파도죠. 그래서 알파도 더하기 회전한 양 360n. 그 뒤에다가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써줘야 돼요. n이라는 건 정수. 그러니까 1이면 이쪽으로 한 바퀴. 얘가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두 바퀴. 그리고 이 알파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0도부터 360도까지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모든 각은 다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각도만 쓰는 게 아니라 회전한 양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있는 각을 다 일반 각으로 표현해 볼 건데 우리 좌표 평면에서 일반 각을 표현할 때는 약속인 건데 이 x축 자체를 시초선으로 잡아요. 항상. 모든 각도는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사분면에 이 동경이 멈췄대요. 이 동경이. 그럼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일사분면을 일반 각으로 표현해보래요. 일반 각으로. 그럼 여기가 알파도일 때 이 알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니?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0도부터 90도까지 쓰는데 눈에 보이는 건 0도부터 90도까지고요. 뒤에다가 뭐라고 써줘야겠니? 회전한 양까지 고려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각으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지금 이사분면에서 멈췄대요.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사분면은 지금 90도에서 180도까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각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면 되겠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0 플러스 회전하는 양. 여기는 180 플러스 회전하는 양.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네, 180 플러스 회전하는 양. 여기는 270 플러스 회전하는 양. 이쪽에 있는 거는 네, 270 더하기 회전하는 양. 여기는 360도 플러스 회전하는 양.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동경이 축 위에 있잖아요. 어느 사분면위에도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축 위에 동경이 멈추면 어느 사분면에도 있지 않다. 만약에 동경이 3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각을 항상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일반 각을. 이를 좀 적을 거. 각을 확장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각을 실수화해야겠죠. 각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각이라는 거를 재는 방법을 새롭게 잴 거예요. 새롭게. 호도법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이 호라는 거 호의 길이, 호의 길이와 이 반지름 있죠. 원의 반지름.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비를 이용해서 각을 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b로 각을 잴 거예요. b 자체는 실수밖에 안 나오죠. 각도가 2도 대 6도면 1대 3인 거니까 항상 실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지금 반지름 길이비로 우리가 각을 새롭게 잴 건데 어떤 식으로 잴 거냐면 저기 반지름 R자리인 원이 있는데 이 호의 길이를 타고서 똑같이 R만큼 가요.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 똑같이 R만 갔을 때 그때 각도가 존재하겠죠. 그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1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1대1 되는 그 순간 그때의 각도를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라디안이라는 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쟀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실수의 약자예요. 그냥 나중엔 얘는 생략해요. 1이라는 거는 실수예요. 1이라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그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그 숫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R만큼 또 갔어. 그럼 여기가 몇 라디안이니? 2라디안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 자체는 라디안이라고 그럴 거예요. RAD. 나중에 라디안 얘를 2라디안. 2라디안은 2실수라는 의미예요. 라디안을 쓰는 의미는 이거를 지금 내가 호도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각도를 바꿨다라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던 1도, 2도, 3도부터 360도 그 표현 있죠. 그걸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 그거의 뭐 역사는 뭐 엄청 뭐 책이 많은데 왜 60법이라 하는 건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건 60분법이고요. 그 60분법을 우리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디안으로 고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1라디안은 우리가 아는 60분법에서 몇 도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1라디안이 도대체 몇 도인 건지 그거를 이제는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반원에서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그 호의 길이는 몇인가요? 전체가 2파이 R이죠. 그럼 반원은 몇 파이? 몇이에요? 파이 R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니? 1대 파이죠. 그럼 나는 여기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몇 도예요? 우리가 아는? 180도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180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호도법으로 고친 그 길이가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를 우리는 그 파이, 그 3.14159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파이를 나눠주면 되겠죠. 1라디안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3.14159인 거니까 이제 3으로 나누면 60도인데 60도보단 작겠죠. 얘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57도 정도 돼요.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라디안은 우리가 아는 60분법으로 거치면 57도 정도 되는 각도예요. 1라디안 자체가. 그럼 1도는 몇 라디안인지 이제 구해보면 양변에다가 양변에다 18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3.14를 180 나누면 0. 얼마가 되겠죠? 0.0. 엄청난 작은 수라는 거예요. 실수로 표현하면 1도는. 우리가 먼저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얘고요. 필수 암기. 얘를 통해서 다른 각도들을 다 이제 정의할 수 있거든. 여기 양변에다가 이제 외워야 될 것들. 양변에다가 2를 나누면 90도죠. 90도는 2분의 파이. 양변에 3을 나눠요. 60도는 몇 분의 파이니? 3분의 이제 라디안은 생략해서 써요. 괄호로. 그러니까 3분의 파이를 쓴 건 내가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실수. 양변에 이제는 6으로 나누면 4로 나누면요. 45도는 4분의 파이. 양변에 6을 나누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1을 곱하면 360도는 2 파이. 그래서 얘도 필수 암기예요. 여기에서 다 유도하는 거예요. 180도는 파이라는 거 외우고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인 거 외우고 양변 2 나누면 90도는 2분의 파이. 6이 보이면 3이 보이고 6이랑 3이랑 자꾸 6이면 3분의 파이. 3이면 6분의 파이예요. 거꾸로예요. 3이면 3분의 파이가 아니라 3이면 6분의 파이고요. 6이면 3분의 파이. 45도면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게 특수각이지. 90도, 60도, 45도, 30도. 이게 특수각들이죠. 특수각들. 3 보이면 6분의 파이, 4 보이면 4분의 파이, 6 보이면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그리고 360도는 2파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4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는 4 곱하기 1도죠. 1도는 뭐라고 정의했나요? 180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4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 4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거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특수각들이기 때문에 저 특수각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는 이 120도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생각을 하기를 4 곱하기 30도니?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죠. 그럼 4 곱하기 6분의 파이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항상. 속도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만약 270도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90도지. 그럼 90도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는 120도는 뭐 30 곱하기 4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60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돼요. 60도가 3분의 파이죠. 그럼 얘가 2 곱하기 60도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도 필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0도 더하기 3은? 얘는 도고 얘는 3 실수니까 원래 계산이 안 됐죠. 근데 얘가 파이잖아요. 파이 더하기 3인 거니까 얘가 6.14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6.14 이렇게 쭉 나가는 무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랑 숫자랑 계산이 가능해요. 호도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저 호도법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호의 길이를 다 저 호도법으로 다 고칠 거예요. 계산 방법을. 삼각형의 이제 호의 길이랑 넓이. 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 우리가 이게 알파 도이고요. 얘가 반지름 R, 얘가 L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지? 전체 호의 길이에서 320도분의 중심각 했죠. 얘를 원래는 우리가 구했던 게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이제 중심각 이렇게 구했거든. 중심각.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는 호도법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호도법을 이용해서 2파이라는 거는 몇 라디안이니? 2파이라는 게 360도는 몇 라디안이니? 2파이 라디안이죠. 그리고 알파도 얘를 고칠 수 있거든. 호도법으로. 얘가 만약 30도면 6분의 파이를 고칠 수 있는 거죠.
얘가 60도면 3분의 파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 이제 세타라고 많이 표현해요. 세타.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세타. 그래서 얘를 호도법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얘가 R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을 이제 R 세타라고 외우는 거예요. R 세타. R 세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가 2고요. 60도래요. 그래서 여기 L,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이면 3분의 파이. 30도면 6분의 파이. 그러면 R 세타. 그래서 3분의 2 파이.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체 호의 길이가 뭐예요? 2파이 R인 거니까 4파이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하면 360도분의 얘가 60도니까 얘가 66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2파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3분의 2파이. 그래서 모든 이제는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건데 호도법을 이용해서. 그럼 이 부착골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전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구하죠.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근데 우리가 360도라는 거는 2파이죠. 얘는 호도법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세타로. 그럼 내가 이렇게 약분하면 얘 계산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 있고요. 얘를 또 내가 얘를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써도 되니? r 제곱을 r 두 번으로 고친 거예요. 그냥 r 세타는 위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L2라고 배웠네요. 그럼 얘를 2분의 1 L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2분의 1 RL로 구하고요. 만약에 반지름과 이거 중심각을 알면 2분의 R제곱 세타로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본 게 세타 각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양변 R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길이비 자체가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호의 길이가 R인 거니까 R을 R로 나누면 1라디안. 얘가 2R인 거니까 2R을 R로 나누면 2라디안.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래요. 호의 길이가 3이고 반지름 2. 그럼 얘가 몇 라디안? 세타는 R분의 L. 반지름을 호의 길이를 반지름 나눈 거. 2분의 3라디안. 여기가 2분의 3라디안.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도 자체를. 그래서 얘도 암기. 쓰세요. 지금 두 개의 작업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거는 이제 각을 확장하고 각을 실수화한 거예요. 일단은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삼각비만 다시 정리해주면 되겠죠. 삼각비 내용. 어차피 너는 이제 시험 범위니까 중3. 삼각비의 정의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를 삼각비라고 하고요. 정의하기를 이것도 이제 정의인데 세타 항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주보는 변 자체가 높이라고 정의를 해요. 정의 자체가. 그리고 얘가 밑변. 그리고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누워있어도 얘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를 높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높이, 밑변, 빗변. 정의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 코 이렇게 하면 되죠. 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제 밑변 타고 올라오는 거죠. 밑변 타고 높이. 밑변분의 높이. 얘는 밑변분의 높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는 각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들 알아야겠죠. 30도, 45도, 60도.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사인 30도는 몇이니?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많이 했죠.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넘어갈 때마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지금 얘는 지금 루트 1씩 작아지는 느낌이고요. 얘는 루트 1씩 커지는 느낌이고요. 기본적인 얘네들. 그 다음 이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일반각, 그 다음에 지금 호도법, 삼각비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거는 이제는 함수의 정의가 뭐죠? 함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는 게 함수죠. x를 내가 어떤 거 넣었을 때 함수값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를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원을 그릴 거예요. 원. 삼각함수 이제 원에서 정의하거든요. 원. 우리가 회전운동을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회전운동을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게 그려졌어. 그러니까 반지름 R자리인 원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여기에다가 임의의 점 P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각도. 항상 얘를 시초선으로 본다라 했죠. x축 자체를. 그럼 얘는 이제 움직이는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동경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각도가 변하겠죠. 각도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이제 각도가 변하겠죠. 각도 자체가 여기 자체가 이제는 x, y인데 x, y 우리가 이제는 사인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썼네. 우리 사인 세타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x고요. x, y, r.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지?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근데 얘는 이제 예각일 때고요. 얘를 더 이렇게 딱 동경을 또 쳐가지고 동경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똑같이 r분의 y라는 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동경의 길이라는 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동경 움직이는 반지름이 길이분의 y좌표. 좌표라는 거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정의하기를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얘는 고정값이죠. y좌표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동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각도가 존재할 테고 그거에 대한 y좌표가 존재하겠죠.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각도가 존재할 테고 그거에 대한 y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정의 자체가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인을 y좌표라고 생각해야 돼요. y좌표. 동경 길이는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x좌표. 그러니까 코x 사y. 옛날에 이렇게 코x 가본 적 있어요? 코x 이렇게 해서 코x 삼성의 코x 있죠. 코x가 리모델링하고 망했는데 코x 가면 그거 알아요? 다 흰색이거든. 아무리 가도 내 위치를 잘 모르겠어. 진짜 딱 막 어디를 찾아가죠? 진짜 5, 60번 갔는데도 내 위치를 잘 옛날에는 위치를 알았거든. 근데 걔 리모델링 되면서 다 흰색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곳이 코엑스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원래는 여기에는 밥집이 있고 여기에는 패션 거리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밥집 사이에 막 옷 팔고. 그래서 진짜 코엑스 가면 망했어요. 리보넬링하고 얘는 사와디캅 이렇게 해요. 사와이 사인 Y 사인은 Y 이거 사인 중요해. 이거 사인은 Y 코엑스 사와이 왜요? 코사인 하면 x 값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는 세타 x 값 사인 Y 값 탄젠트는 얘는 뭐예요?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내가 여기 x 좌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는 y라는 건 r 사인 세타죠. 여기서 결국은 y라는 거는 r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x라는 거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그리고 리딩하는 거예요. 리딩하는 거 봐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리딩하는 방법이에요. 동경의 길이가 r이고 동경의 각도가 세타인 y좌표. 얘를 리딩할 때 동경의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x좌표. 이렇게 리딩해야 돼요. 2분의 사인 30도. 그럼 얘 리딩하는 방법이에요. 동경의 길이가 2이고 각도가 30도인 y좌표. 이렇게 리딩을 할 거예요. 리딩하는 방법. 얘 어떻게 리딩한다고? 동경의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무슨 좌표? y좌표. 얘는 동경의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무슨 좌표? x좌표. 리딩하는 것까지를 적어. 이쪽 부분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죠, 엄청. 일반각이라는 거 처음 배우고요, 호도법 처음 배우고요. 갑자기 삼각함수를 삼각비도 애들이 처음에 어려워하거든. 잘하는 애들 삼각비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아직 못 외운 학생도 많아요. 생각보다 물어보면 이것도 못 외운 상태에서 갑자기 삼각함수를 정의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혼동 오거든. 용어 때문에. 용어도 많은데 삼각비도 난 어려운데 갑자기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많이 어려워하는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뭘 배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뭘 배웠어요? 일반각이라는 거 먼저 배웠고요. 일반각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일단은 각을 확장했어요. 그리고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회전한 양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호도법이란 거 배웠죠. 호도법의 정의가 뭐예요? 코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 비를 이용해서 각도를 세로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실수한 거죠. 그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 내용을 가지고 삼각비를 이제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얘를 좌표평면에 올린 거죠. 좌표평면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저거를 다음 주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좀 익숙해지게끔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호도법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일반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 파이는 180도이다. 이 내용. 얘를 이용해서 모든 각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각이라는 거는 항상 알파도 플러스 360 n 회전한 양까지 같이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저 내용이고, 그럼 다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고 아니면 호도법을 있으면 60분법으로 고쳐보래요. 그럼 36도네요. 36도로 써있는데 36도는 얘는 36 곱하기 1도죠. 36 곱하기 1도니까 1도는 몇 라디안인가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1도는 몇 라디안? 180분의 파이인 거니까 36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고치면 되겠네요. 약분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120도는 내가 얘를 아까 60도 곱하기 2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몇 라디안? 3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60도 보이면 3. 30도 보이면 3분의 파이. 30도 보이면 3분의 파이. 이번에는 3분의 파이를 라디안을 각도로 고쳐보래요. 그럼 얘는 3분의 파이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라디안은 몇 분의 파이니? 양면에 파이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얘를 3분의 파이를 이제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럼 얘가 60도. 거꾸로. 파이에다 그냥 180도를 넣어주면 돼요. 생각할 때 좀 편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파이가 웬만하면 붙는 건데. 그럼 이 라디안은 뭐 곱해주면 돼요? 2에다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인 거니까 파이분의 180. 각도로 고치고 있었죠? sorry. 1라디안이 몇 도지? 양면에 파이를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죠.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도. 계산해주면 돼요. 이 도로 바꾸는 거. 그 다음 우리 아까 넓이 정리했죠. 넓이 관련돼가지고. 지워도 될 것 같고. 우리 L은 R세타라고 정의한다. 그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 2분의 RL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세 가지 내용 암기해야 되고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L과 S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반지름 알려줬고 지금 세타 각도 호도법으로 고쳐줬으니까 L은 R 세타. 그래서 2개 곱하면 4. S라는 거는 R과 세타를 알려줬으니까 2분의 R제곱 세타에다 넣으면 되겠죠. 거기다 넣으면 몇이에요? 4. 그 다음 여기서는 R과 L을 알려준 거예요. L. 그럼 세타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코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L은 R 세타인 거니까. 그럼 L을 R로 나누면 몇이야? 6을 4로 나누면 2 라디안이 되겠네요. S라는 거는 지금 뭐 반지름도 알고 L도 아는 거니까 내가 이제 편한 걸로 쓰면 되겠죠. 2분의 RL로 구해본다라고 하면 반지름 알고 코의 길이 알고 9. R과 L을 구하래요. 근데 얘가 호도법으로 안 고쳐져 있네요. 30도로 호도법으로 고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는 R이라는 거는 이제는 L부터 구하기. 넓이를 알려줬죠. 넓이. 그럼 S는 이제는 R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다 넣으면 좋겠니?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S가 지금 3파이고 2분의 1에 R제곱 모르고 세타는 6분의 파이. 파이 약분하고 이 R제곱은 몇이 되겠니? 36이 되겠죠. 그럼 R값이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L은 R 세타인 거니까 R 알고 세타 아는 거니까 2개 곱해주면 L이 나오겠죠. 다시 L이 지금 L 주고 S 준 다음에 R과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S는 2분의 1 RL. 그럼 얘가 6분의 파이고 얘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인 거니까 2파이인 거니까 파이 약분하고 2 약분하면 반지름은 6이 나오겠죠. 세타라는 거는 지금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L은 2파이고요. 반지름이 6인 거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익숙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면 지금 둘레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그럼 내가 여기를 반지름 R, 여기도 R, 코의 길이 L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둘레 길이라는 건 이 둘레 길이 전체 둘레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코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R 2개 있고 L 하나 있고 얘가 8이래요. 그 다음에 넓이가 4라는 거는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RL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R과 L의 관계식을 줬으니까 당연히 2분의 1 RL로 세워야겠죠.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럼 넓이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4인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제 8이 되겠죠. 8. 그럼 이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지금 L 대신에 2R, 8-2R을 넣어주면 그럼 8은 R 곱하기 8-2R이고요. 양변에 2를 나눠주면 4는 R에 지금 4-R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4R-R제곱 넘겨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R이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 나왔으니까 L도 나오는 거죠. L은 여기다 넣으면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중심각 크기 세타도 나오겠죠. 세타는 코의 길이를 반지름 나눈 2 라디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는 둘레 길이가 80이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쓰고 싶니?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합을 준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 쓰고 싶어요? 얘가 양수 조건도 걸려있을 텐데. 뭐 하고 싶어요? 최대값 구하래요.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하. 산술기하로 가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면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개 곱한 거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해주면 40 곱하기 40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2의 RL. 그럼 이렇게 약분해주면 20이 되겠죠. 그럼 RL 자체가 이제는 8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은 몇이에요? 넓이에. 여기다 800 넣어주면 이제 400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때 지금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의 크기도 구해보래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고,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 등호 성립하니? 얘 둘이 서로 같을 때. 그럼 얘들이 서로 같다는 말은 R이 몇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2R 넣어주면 되겠죠. 4R이 80인 거니까 20. 그럼 L은? 40 아니에요? 40? 네. 세타는? 얘를 얘로 나눈 거 2.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삼각비 정의한 거 앞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 특수각들 외워야 되는 거 중3 때 한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네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30도고요. 그랬을 때 지금 AB랑 BC가 몇 대 몇이니? AB랑 BC가 3대 1이죠. 그럼 AB가 내가 지금 3대 1인 거니까 얘를 이제 3K, 여기를 K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두 내각각과 똑같다. 그럼 얘가 15도가 될 테고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 그 얘가 지금 여기가 그럼 K인 거지.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30도, 60도니까 특수각이네. 그러니까 30도 마주보는 변수도 1대 루트 3대 2. 근데 여기다 2분의 대니까 분수 만들기 싫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이라고 안 하고 6, 2K 이렇게 해도 3대 1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1대 루트 3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sin A, 지금 A 여기. 그럼 여기서 마주보는 변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높이. 여기가 빗변,
얘가 밑변. 그럼 sin A라는 것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sin A라는 거는 빗변이 여기가 6K분의 2K 더하기 루트 3K인 거니까 KK 약분되면 6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코사인 A라는 거는 이제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6K분의 K인 거니까 6분의 1. 그럼 탄젠트 A라는 거는 지금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KK 약분되는 거니까 얘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위 그림을 이용해서 사인 15도랑 탄젠트 15도 좀 구해보래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기준이죠. 여기 마주보는 변이 여기가 높이가 되겠네요. 이제 높이. 그럼 사인 15도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사인 15도는 6K분의 K인 거니까 6분의 1. 탄젠트 15도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얘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 해줘가지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반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 일반각을 얘는 정석이 뭐였지? 호도법 설명했다가 갑자기 삼각비 갔다가 일반각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호도법 내용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 모든 각도는 회전한 양 더하기 눈에 보이는 각도로 표현을 한다. 라는 내용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시오라고 했네요. 항상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360n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표현해 보래요. 일반각으로. 그럼 얘 눈에 보이는 각도니까 360도 곱하기 몇 하면 대충 되겠니? 360도 곱하기 3 하면 몇 도죠? 1080도죠. 1080도. 그럼 얘를 60도 더하기 1080도라고 쓸 수 있지. 1080도를 360n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회전하는 양. 얘는 360도 빼면 몇이에요? 130도죠. 130도 눈에 보이는 각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2파이가 360도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2파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얘를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60도라는 건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이에요?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보라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짝수인 거니까 16도. 얘를 내가 파이 더 빼기 16파이라고 써도 되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15파이인 거니까. 그럼 내가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파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얘가 눈에 보이는 각도, 회전하는 양.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8바퀴 돌아간 거죠. 음수니까. 얘는 지금 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6, 4, 24니까 4 더하기 6분의 몇 파이니? 11인가요? 1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가 지금 4파이 더하기 6분의 11파인 거니까 얘는 6분의 11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얘가 몇 도일까요? 6분의 파이가 몇 도죠? 30도. 30도 곱하기 11은 330도. 330도까지 눈에 보이는 각도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사분면의 각도 아까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 했었죠.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일반각 상함수 정의한 거고요. 그다음 상함수의 부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함수를 아까 정의했을 때 아까 원에서 정의했었는데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니? 말해봐요.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그때 동경의 길이는 어차피 다 양수죠. 어차피 얘는 다 양수고요. 1사분면 있을 때 x좌표랑 y좌표가 어때요? 부호가? 둘 다 양수죠. 기울기는? 양수네요. 그래서 여기는 다 양수다 해서 올 이렇게 써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양수다. 올. 다 양수다. 여기는 만약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y좌표가 양수니 무슨이? 양수. x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음수. 사인만 플러스네요.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만약 동경이 여기 있어요. 그거에 대해 y좌표는 음수. x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양수. 탄젠트만 플러스네요. 탄젠트만. 만약에 동경이 4사분면에 있어요. 그거에 대한 y좌표는 음수. x좌표는 양수. 기울기는 음수. 코사인만 플러스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는 거기 올 산타클로스 뭐 이렇게 외우는데 거기 정석에다 너무 주치하지만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다. 올 산타클로스 뭐 이렇게도 외우고요. 아니면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옛날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얘기할 때 올 스타크래프트 이렇게도 외우고요. 부호가 나중에 이제 각변환할 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건데 여기 동경이 만약 3사분면에 있어.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그 생각하기.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1사분면이면 다 플러스, 2사분면 동경이 있으면 사인만 플러스, 여기 있으면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 있으면 코사인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상함수 값의 부호 관련돼서 이제 외우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음수래. 그것은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음수래. 2사분면이겠죠. 나머지는 사인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근데 여기는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여기가 아니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부 외워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지금 원점이 좌표평면에서 1번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4, 마3이 마4, 마3 동경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점과 지금 P를 지나는 동경이 얘가 동경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시초선이 있는 거고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한대요.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인 거니까 동경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니? 얘가 4고 얘가 3인 거니까 4대 3대? 3대 4대 5 5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보면 얘가 4, 이 길이 3, 얘가 5 동경의 길이 맞죠?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 자체가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4분의 3이 되겠죠. 기울기도 양수인 거고요. 얘 아까 우리 리딩하는 거 배웠죠? 동경의 길이가 몇인? 1이고 각도가 4분의 9파인 무슨 좌표? y좌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이제 원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동경이 반지름이 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동경의 길이가 4분의 9파인 y좌표인 거니까 4분의 9파이는 4분의 파이를 몇 번 간 거니? 9번 간 거죠. 그럼 얘를 이제는 좀 대분수 바꾸면 얘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 한 바퀴 돈 다음에 4분의 파이 간 거지. 그럼 4분의 파이는 여기 45도 여기 있잖아요. 그거에 무슨 좌표를 읽으래요? y좌표를 읽으래요. 근데 얘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죠. 여기 45도. 동경 길이가 1이죠. 1대 1대 루트 2.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답인 거고요.
얘는 동경이가 1이고 각도가 3분의 14파이인 무슨 좌표? x 좌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가분수 바꾸면 얘가 몇 4뭐니?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그럼 얘가 두 바퀴 돈 다음에 3분의 2파이가 몇 도일까요? 3분의 8가 몇 도예요? 60도죠. 60도 곱하기 한 120도죠. 그러니까 얘가 네 바퀴 돈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120도 간다는 건 90도 갔다가 30도를 더 가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4파이라는 거예요. 동경 여기 멈췄을 때 무슨 좌표 읽으래요? x좌표 읽으래요. 그럼 x좌표는 얘가 x좌표인 거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겠니? 60도가 되겠죠. 30도. 동경이 1인 거니까 1대 루트 3대 2. 이거 몇? 2분의 1. 그럼 x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얘는? 얘도 이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뭐에서 못 빼는 게 좋을까요? 바퀴수가 얘를 이제는 각도, 보이는 각도 더하기 회전한 양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8파이에다가 예서하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 갔다는 거죠.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때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예요? 탄젠트는 기울기인 거니까. 동경이가 1이고 각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 기울기라고 해석해야겠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리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타 동경이 6세타랑 일치한대요. 일치. 시간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할까 말까.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남으면. 지금 얘를 세타가 90도랑 180도랑 몇 선면에 있다는 거예요? 2, 4분 면에 있다는 거죠. 세타가 2, 4분. 그때 세타랑 6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좌표면 그려서 세타랑 6세타 동경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일치한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가 6세타고요. 여기가 이제 세타인데 지금 빨간색에서 노란 걸 빼면 몇 도예요? 눈에 보이는 각도가? 0도죠, 0도. 지금 6세타에서 세타 뺀 게 0도인데 얘가 회전하는 양이 서로 다른 거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동경의 위치 관계 관련돼 가지고 얘는 합도는 이제 차로 나타내 보라는 거거든.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려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합도는 차로 표현할 건데 얘네 둘이서 두 개를 더하는 것보다는 빼는 게 눈에 보이는 각도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뺀 게 0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뒤에다 n은 정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5세타고 양변 5로 나누면 세타는 여기 5가 72n이 되겠죠. 그럼 n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정수인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각도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1 넣으면 72도는 저기 안 들어가지. 90도와 180도 사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 넣으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144도라는 거예요. 그 144도를 여기다 넣으래요. 그럼 몇 도라는 거니? 사인 150도. 그러니까 얘는 동경이랑 1이고 각도가 150도인 y 좌표를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지금 150도라는 거는 90도에다가 몇 도 더 간 거예요? 60도 더 간 거죠. 60도 더 간 거에 무슨 좌표? y 좌표. 이거 몇일까요? 2분의 1. 나중에 특수가계 확장이라고 해서 이거 좀 더 빠르게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책에 없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세타랑 6세타랑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지금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하나는 이쪽에 있으면 하나는 이 반대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 그럼 하나가 6세타면 하나가 이제 세타라는 거죠. 두 개를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빼고 싶죠. 6세타에서 세타 뺀 게 몇 도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만큼에서 이만큼 뺐어. 그럼 이만큼 아니에요? 아, 지금 눈에 보이는 각도가 180이고 회전하는 게 서로 다를 테니까 160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n은 정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얘가 5세타인 거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세타는 36 더하기 72n이 되겠죠. n에다 정수를 넣으면서 저 안에 들어가는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넣으면 되겠니? 1 넣으면 세타가 108도가 들어가죠. 아, 108도구나. 108도를 여기다 넣으래요. 코사인 몇 도? 아, 코사인 120도라는 거구나. 그럼 얘는 동경의 길이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무슨 좌표? X좌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20도는 이제 90도 갔다 30도 더 가가지고 거기에 X좌표를 읽으라는 거니까 여기가 몇일까요?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2분의 3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동경 위치관계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얘를 겁나 쉬운 문제인데 원을 n등분 해가지고 위치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인 건데 우리가 지금 상함수를 원에서 정했죠. 원에서. 그러면 그거를 너네가 이제 마음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형태의 문제인 건데요.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대요. 원이? 얘가 지금 단위원이네요. 반지름짜리 1이 원. 그래서 이 원을 10등분 해가지고 10등분 한 다음에 그 하나의 각도가 세타래요. 그리고 P1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P1이 1,0으로 잡으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등분 하는 거죠. 10등분. 10등분. 잠깐만. 10등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0등분 하라는 거는 얘가 P1, P2, P3, P4, P5 10등분 하면 지금 짝수계에 있는 거잖아. 그럼 대칭, 원점 대칭이거든. 두 개 묶으면 무조건. 그래가지고 지금 원점 대칭이게끔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10등분 했다는 거예요. 10등분. 그러니까 다 무조건 짝수계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원점 대칭이거든. 두 개 관계가. 그때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등분 똑같이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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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고요. 여기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여기가 10세타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가 10세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봐봐요. 동경의 길이 1이고 각도가 세타인 뭐예요? 무슨 좌표니? Y좌표. 아, 그러니까 그 각도일 때마다 Y좌표 다 더하라는 거지. 아, 이 각도일 때마다 Y좌표 다 더하래요. Y좌표. 아, 그러면 얘랑 Y좌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상쇄돼요. 상쇄. Y좌표가. 얘랑 Y좌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상쇄. 다시 얘랑 Y좌표 더하면 0. 얘랑 Y좌표 더하면 0. 얘랑 Y좌표는 0이죠? 그래서 답은 0이라는 거예요. 0. 이번에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각도가 세타일 때의 X좌표. 동경 길이가 1이고 세타일 때 X좌표. X좌표를 다 더하라는 건데 지금 홀수 각도일 때만 더하라는 거죠. 그걸 A라고 놨을 때 짝수들만 더했을 때를 A로 나타내버려요. 아, 그럼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지금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쭉쭉 해서 코사인 10세타까지 하면 몇일까요? 0이겠죠. 얘도 지금 얘네끼리 하면 대칭성인 거니까 두 개 x좌표기 다 0이 되겠죠. 원점 대칭인 것끼리. 그럼 우리가 얘가 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를 내가 사인 세타끼리, 그러니까 짝수끼리, 홀수끼리 더하고, 그리고 얘를 또 짝수끼리 더해도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자리가 없어. 여기에 사인 8세타가 있을 테고 마지막에 사인 10세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더한 거를 홀수끼리 더하고 짝수끼리 더한 것도 얘도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짝수끼리만 골라서 홀수끼리만 골라서 묶은 거고요. 여기에서 짝수끼리만 골라서 묶은 거예요. 그러네. 네, 코사인을 하고 있죠. 지금 미쳐가고 있어. 코사인 진짜 내가 코사인 9세타. 여기는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점점점, 코사인 8세타가 있을 테고 여기 코사인 10세타가 있겠죠. 얘 다 더한 것도 0이죠. 근데 문제에서 얘를 A라고 놓으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10세타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구하래요. 이만큼 8세타까지 더한 것만. 얘는 뭐일까요? 10세타일 때 x좌표는 1. 얘가 0인 거 알잖아요. 그럼 네모는 뭐랑 똑같겠니? A랑 1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정리를 뒤에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 이 상함수 파트는 상함수 성질을 배워야 좀 문제 풀 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동경의 위치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6가지가 있는데 얘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눈으로 한번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은 다른 거니까. 첫 번째 동경이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뭐랄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도 베타. 두 동경이 일치했대요.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다 이제는 합도는 차로 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거든. 일반 각으로.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빼고 싶죠. 두 개 뺀 게 눈에 보이는 각도 0도고요. 360 n 그리고 n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 각으로. 두 번째는 이제는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이라는 건 아까 그 문제에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두 동경이 한 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거든. 한 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말 자체가.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동경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거. 한 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빼고 싶어요? 더하고 싶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 뺐죠?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몇 도? 180 플러스 360 n 그리고 n은
정수. n이란 a 정수 이거 안 쓰면 이거 못 풀어요. n 정수라는 조건 없으면. 두 동경의 y축 대칭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대요. y축 대칭 관계.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고 싶나요? 빼고 싶나요? 더 해야 돼요. 뭐요?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니? y축 대칭인 거니까. 두 개가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죠. 그럼 알파랑 두 개랑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이에요? 180이죠. 알파랑 베타 더한 게 180 플러스 360 n이라는 거예요. x축 대칭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가 알파, 이렇게 항상 시초선에서 각도를 재는 거죠. 시초선에서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거예요. 여기가 베타.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더하고 싶죠.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한 게 몇? 360 더하기 360 n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두 개가 y는 x의 대칭일 때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대요. y는 x의 대칭이게끔.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더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니? 90 플러스 360 n 이렇게 써줘야겠죠. n은 정수다. 뒤에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게 원래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이번에 내가 시험 대비 해주는 학교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틀려왔어 한 명이. 다른 애는 맞았는데 잘하는 애는 맞았는데 못하는 애들은 맨날 이제는 시중 문제 풀면 항상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 얘네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얘가 없어서 학교에서 얘를 냈더라고요.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거죠. 원이 점점 찌그러지네. 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최선이다.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는 이렇게 알파고요. 이쪽에다 그리는 게 좋겠다. 이쪽에다 그릴게. 이쪽 이렇게랑 눈에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랑.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가 알파고요. 만약 이렇게가 베타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였거든 애들이. 더해요. 더하면 몇 도일까요? 270도예요. 여기가 막꼭지 각인 거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거든. 여기가 여기랑 막꼭지 각이죠. 여기랑 여기랑 맞니? 얘가 베타면 얘도 베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한 게 270도죠. 270도. 270도. 두 개 더한 게 270도 더하기 360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동경 위치 관계 총 6가지. 여기까지만 적어놓으세요.